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6일 밤 10시입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한박도, 지금 NLL 바로 북쪽에 있는, 연평도 바로 북쪽에 있는 한박도란 섬에 북한이 2년 전에 접안을 해서 무슨 시설을 하려고 할 때 초토화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감시장비 레이더 설치, 소대 병력도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협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위협이 안 된다고 한 이야기와 배치되는 것이고, 북한을 주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한 발언과도 한 방침, 문재인 정권의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경두가 틀렸고 이성도 해병대 사령관의 말이 맞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토끼를 토끼라고 부르면 박수를 받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 영웅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상적인 말만 해도 아주 대접을 받는 조지 오웰이 말한 1 더하기 1이 2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한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양이죠.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듯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혁명은 진실을 말하는 혁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도 해병대 사령관은 해야 할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람 영웅이 됐어요. 아주 쉽게 영웅이 됐습니다. 경기 화성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한박도 상황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한박도 근처 말도를 전체적으로 요새화했다 면서 이 해병대 사령관은 한박도 때문에 말도의 방어를 강화했고 병력도 추가 주둔시켰다. 말도 TOD 열영상 감시 장비를 고정으로 지정하여 감시하면서 접안 활동을 실시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다. 그러니까 한박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한때 한박도를 초토화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런 과거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한박도 군사시설에 대해서 은폐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어서 유사시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별다른 위협이 아니란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역시 서해를 책임진 해병대 사령관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백성주 의원이,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이 국방차관 출신인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누구인가 라고 묻자 북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도 필요 없는데 말이죠. 이성도 사령관은 이어서 북한 지도자의 약속과 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 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운하면서 부정적 시각을 비쳤습니다. 북한 지도자에 대해 다른 지도자보다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태세를 세워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북 도서 감시를 위한 별도 문기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더라도 확고하게 해병대 사령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속이 시원한 이야기를 했어요. 속 시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이 이성도 해병대 사령관을 격려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비상 걸린 해병대 팔짱 낀 국방부 한박도 북기지 눈뜨고 당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이 한박도가 NLL 남쪽이냐 북쪽이냐인데,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산림청이 이 섬을 소유한 것처럼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방부도 그렇고 이 해병대 입장도 이것은 원래 NLL 북쪽이다. 북쪽에 있었는데 우리가 서류 정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오해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예요. NLL 북쪽에 있는 북한 관할 섬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주 이 영종도 공항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공격용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미사일을 갖다 놓는다든지 대포를 갖다 놓으면 우리는 초토화 작전을 펴가지고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지 않으면 영종도가 위협받습니다. 영종도가. 그리고 9.19 군사합의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 공격용 무기를 갖다 놓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결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이 브룩스, 빈센트 브룩스 직전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다 겸하는 분이죠. 이분이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거 아니냐 하는 아주 이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미 연합사의 전시작전권 전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이것은 주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 메커니즘의 변화일 뿐 한국의 주권과는 상관이 없다. 이걸 주권 문제, 이른바 자주 문제로 이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죠. 노무현 때부터 우리는, 한국 대통령은 전시에 작전 통제권이 없다라고 스스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한미연합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도하는 사람은 전시에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협의해서 하고 그 밑에 국방장관, 양국 국방장관, 양국 합참의장이 합의를 한 작전 지침을 연합사령관에 지시하는 겁니다. 전혀 주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권을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주권 문제, 자주 문제로 바꿔가지고 우리는, 한국 대통령은 구경만 해야 되니까 안 된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전환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우리가 그런 우리가 그런 완벽한 단독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특히 정보 수집 기능이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한미연합 체제가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특히 미국 장군이 한미연합 사령관을 맡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미군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한국 군인이 가면은 미국한테 부탁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한미연합사는 지금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는 여기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문 바깥에서 계속 칼을 갈고 있는데 파견된 경찰관을 내보내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구나 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잘못된 정치가, 아주 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된 정치가 동맹관계를 거래관계로 바꾸려는 것이 우려스럽다. 그런 정치가 철통 같은 한미동맹에 녹이 슬게 하고 동맹을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 비판입니다. 거래관계, 트랜스액션이라고 그랬는데, 한미동맹관계는 거래, 돈을 얼마 줄 것이냐, 이렇게 줄 것이니 당신은 나한테 줄 것이 뭐냐 하는 이런 거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미동맹관계는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과거에 한국전쟁, 월남전쟁 때 같이 싸우고 피를 흘렸던 혈맹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자유동맹이라는 이 점을 간과하고, 트럼프도 그렇고 문재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두 사람이 한미동맹의 고귀한 정신을 격화시켜서 하나의 거래관계로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성도 해병대 사령관이 군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